이거를 딱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도산 12곡을 어떻게 정돈하면 좋으냐면 12곡이 있어. 12개의 노래라는 소리야. 1곡, 2곡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걸 시조라는 개념으로 붙으면 수라는 단어를 쓰죠. 1수, 2수, 3수예요. 여기서도 예쁘게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키면 일반적으로 시조가 평시조와 사서시조로 나뉘게 되는데 평시조는 양반 계층이 정형화된 규칙을 잘 지키면서 3장 6구 45장을 딱딱 쓰는 거야. 근데 할 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 그 형식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수를 늘리는 거지. 첫 번째 시조야 하고 말하고 두 번째 시조야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 노래가 12개가 들어있다 해요. 그래서 도산 12곡인 거야. 12곡인 거죠. 근데 이 작품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뼈대가 뭐냐면 앞에 있는 6개와 뒤에 있는 6개의 내용이 1부, 2부처럼 나뉘어요. 그래서 선 6곡과 후 6곡이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 6곡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경치에 대한 이야기. 이 경치가,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나 여기서 굉장히 오래 머무르고 싶어. 잘 따라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요. 후 6곡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이 저렇게 늘 푸르고 변함없고 유구한 것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학문에 대한 정진, 학문에 대한 수양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집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보면 학문 수양, 학문 정진 이렇게 써놨어. 근데 아이들은 그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죠? 정진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바르게 학문을 닦겠다. 공부하겠다. 그 다음에 학문 수양. 수양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닦아서 예쁘게, 바르게 만드는 걸 수양한다고 그러잖아. 정신 수양한다고 그러잖아. 그쵸? 몰라. 정신을 가다듬고 바르게 만드는 작업. 그래서 학문을 진취적으로 학문을 나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학문을 수양하는 거. 깨끗하게 바르게 갈고 닦아서 나를 완성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예요. 조금 더 가면 그러니 앞에서는 경치고 뒤에서는 자기의 감정이 나오니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선, 경, 후,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힘들어. 성경이 뭐야? 여기도 힘들고 후정 그러면 그건 또 뭐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같이 붙여놓고 도산 12곡을 이렇게 나눌 줄 모르니까 도산 12곡은 성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좋아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부의 강의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가 되게 창의적이고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러면 될 문제지 그걸 다 어떻게 외우냐라고 괴로워할 문제는 아니야. 알았죠? 좋아. 그럼 가볼게. 지금부터 읽는 텍스트는 1수부터 즉 1곡부터 12곡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쭉 볼게요. 1수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자, 이런들 어떠하료에다가 8글자에다가 하이픈을 딱 쳐봐. 이런들 어떠하며 에다가 이런들 어떠하며에다가 빡 그리고 저런들 어떠하료 빡 그러면 대꾸법이다. 그치? A 부분과 B 부분이 반복되지. 그쵸? 대꾸법.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두 가지 정도 말해볼까요? 아이들이 불편한 건 초야 우생도 불편해. 초야 우생이 뭐냐면 이렇게 자연의 초야, 초풀, 야, 들 이런 거잖아. 들판에 야생동물 이런 것처럼 들판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들에서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사는 우생, 어리석은 생명체, 즉 나. 이렇게 늙은 내가 초야우생, 들판에서 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내가 이렇게 산들 어떠하니? 예요. 근데 어떠하류라고 써놨으니까 내가 두 가지 얘기한다 해서 뭔가 의문형 종결을 쓰고 있는 거죠. 그쵸? 뭐뭐 하류? 이러니까 의문형 종결어미.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되게 이렇게 뭐랄까 러프하게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말했지만 서리법이라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서리법이 뭐예요? 그러면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는
뭐뭐 하는 가? 뭐뭐 하니?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거라고 했지만 류잖아요. 이럴 수 있어 아이들은. 여긴 류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더불어서 이런 정도로 의문형을 쓰고 있으면 서류로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짚어서 말해주면 좋겠죠. 세 번째 장에서도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할까? 라고 하면서 천석고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네 글자가 나옵니다. 천석고왕은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천석고왕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 좋아. 천석고왕, 자연을 사랑하는 병인가 봐. 이 정도. 두 번째, 연하로 집을 삼고 여기서 연하라고 하는 거가 말하자면 이제 자연 말하는 거야. 물가 뭐 이런 것처럼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서 집을 삼고 벗을 삼고 그럼 또 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조에서도 운율 형성의 어떤 방법, 기술적인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니 태평성대 한자선 거잖아. 네 글자잖아요. 그러면 태평성대는 되게 행복한 시간, 되게 편안한 어떤 시절을 말하는 거죠. 병으로 늙어가니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 없었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 오프닝 할 때도 말했지만 되게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이황이 이제 바라는 것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늙어 죽는 게 아닐까. 오히려 이상한 일에 연루돼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태평성대에 허물 없이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수는 요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들어줘야 돼. 순풍이 죽었다 하나 진실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치? 나 없었으면 그거 해석하기 되게 어려웠을걸? 순풍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이게 뭐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순풍을 이해하는 게 좋아. 순풍이 뭐냐면 순한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기가 넘어졌어.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기가 넘어져서 하고 울어 그러면 순한 풍속은 어떻게 돼? 우리 애가 아니니까 몰라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가서 얼른 애를 일으켜주고 울면 괜찮아 괜찮아 해주고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묻었으면 좋게 털어주고 엄마 어딨어 해서 이렇게 좀 치료해주고 이렇게 애를 좀 위로하는 게 순한 풍속이야. 거기서 왜 이래? 사람 지나가는데 위험하게 왜 너 누워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순한 풍속이 아니야. 또는 뭐 다른 사람을 좀 도둑질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한다든가 이런 건 순한 풍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순풍이 순한 풍속이 죽었다고 하지만 진실로 그건 거짓말이다. 이건 뭐야? 아직도 우리 동네 괜찮아 이 소리지. 이 도산 12국에서 이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한 풍속 사라졌다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다. 아직 괜찮아 살만해 이거야. 두 번째 줄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품성이 어질다고 하더니 그거 진짜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황은 사람들 풍속 괜찮아 이 소리 계속 하는 거죠.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하는가. 수많은 영재를 속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풍속 괜찮아. 사람들 인성도 괜찮아. 이 소리. 네 번째 수. 유란이 제곡하니 유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난초의 향기가 있을 제자 여기 있으니 뭐 여기에 머무르니 자연이 좋다라는 거죠. 어때 우리 여기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삼곡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 난초 향이 있어서 여기 골짜기 되게 좋아. 여기 좋아. 백운이 제산하니 제산 있을 제자가 아까도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산에 백운 흰 구름이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아.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아. 하얀 구름 있으면 이쁘잖아.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해. 피미일인 뭐랄까 임금을 그리워 피미일인이란 네 글자에다가 이 블러드 이걸지 말고 피미일인은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거야. 임금이 그리워하는 마음 더욱 잊지 못한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사수에서는요,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배구는 감각적으로 무슨 감각이라고 해야 돼? 배군, 시각이지. 그럼 유란, 그러면 난초의 향기니까 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감각적. 근데 이걸 갖다 놓고 선택지에서 감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디요? 이러면 안 되지. 유란과 배군에서 이미 시각과 후각을 쓰고 있으니까. 알았죠? 자, 오수.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그러니까 뭔가 산 앞에서도 좋고 물 대하라고 하는 것도 이런 유수하다. 물이 되게 좋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한다. 때 많은 갈매기가 혼자 이렇게 안 날아다니고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오명가명하거든. 어떻다 고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고교백구라고 하는 거가 자연의 즐거움을 모르는 선비. 고교백구에다 밑줄 쳐야 돼요. 일반적으로 백구가 되게 좋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고교백구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을 두는 선비를 여기서 고교백구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 이 도산시위곡에서는. 그래서 걔네들은 멀리 마음 두는가. 이게 뭐냐면 자연이 이렇게 좋은데, 그죠? 아까 어때서 산천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한데 산과 강이 이렇게 있는데 고교백구 어리석은 속세에 미련을 둔 선비들은 멋대다 마음을 둔다. 나 여기 자연 속에 있으면서 멀리 어떻게 나 출세해서 저기 궁궐로 멀리 좀 가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요거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춘풍에 화만산하고 춘풍 봄이야. 화만산이니까 꽃이 만개하고 추야 가을이죠. 그러면 월 만대라 달이 깔뜩 찼다죠. 만개했다는 많이 꽉 찼다 이거니까 만개 활짝 폈다고 그죠? 꽃은 만개하고 달은 꽉 차고 월 만대하고 사시가을이 사람과 한 가지라. 그러니까 사시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사시가을에다 밑줄 치고 사시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의 가응, 흥취가 사람과 한 가지야. 사람 보면 왜 많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 계절을 봐도 그런 게 많이 느껴진다라는 거고요. 하물며 어약 연비 운영 천광이야 어찌 끝이 있을까? 여기서 어약 연비 운영 천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약 연비니까 물고기 그 다음에 물고기는 돌아다니고 비니까 새가 날아다니고 그죠? 운영 천광이라고 하는 건 구름, 태양빛, 그림자를 만들고 그런 광, 빛이니까 이런 자연의 이치가 어찌 끝이 있을까? 이렇게 자연의 이치, 자연의 아름다움이 끝이 없다 해요. 그럼 아가들아 여기까지가 딱 육수니까 선 육곡에서 위에 자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쵸? 됐어. 그럼 이제 후 육곡으로 가보자. 그럼 칠수부터 시작하고 여기는 학문이에요. 볼까요? 천운대 돌아들어 왈락제 소쇠한대. 여기서 왈락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무슨 서재 읽을 때 수호제기 기억나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소박한 어떤 별장 같은 거, 소박한 방 이런 거죠. 그런 왈락제 소쇠한대. 소쇠는 되게 소박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런 소리야. 깨끗하고 한데 만권생애로 낙사가 무궁하다. 만권생에서 이미 책이야. 책 만권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학문이 맞는 거야. 나 소쇠한 곳에서 맑고 깨끗한 서재 같은 데서 만권 책 읽으면 짱이야. 학문하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 중에 왕래풍류를 일러 무엇 하겠는가? 여기서 왕래풍류, 왕래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 왔다 갔다 이런 게 왕래 풍류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나 이제 곧 50이잖아. 근데 정말 막 걸으면 즐거워. 이렇게 막 너무 힘들지도 않고 뭔가 생각도 많이 하고 단정해지는 거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노인네들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왕래풍류의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책 읽고 걸으면 좋아 라고 학문정진을 칠수에서 얘기합니다. 팔수로 가볼까요? 내정이 파산하여도 농자는 못 듣는다. 요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에헤? 뭐 이런 경우 많아. 뇌정이 뭐냐면 우레소리를 말해. 우레소리가 빵 하고 터도 농자 이렇게 약간 귀와 말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농아라고 얘기하는 표현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큰 소리가 들어도 귀가 먹었으면 안 들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야, 귀머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도 못 듣잖아. 멍청하면 아무리 좋은 글귀도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공부해서 깨닫자. 그 얘기를 할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백일이 중천하여도 고자는 못 본다 해요. 자, 백일. 백일은 하얀 그 백자가 이제 하얀 빛을 말하는 거니까 해가 중천 하늘에 딱 떠 있어도 중간에 있어도 보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해가 여기 떴는지 알 수가 없죠.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귀가 안 들리면 못 듣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이목총명 남자로 농고같이 하지 말아라. 농고가 누구냐면 아까 농자와 고자였잖아. 안 보이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이목총명하니까 귀, 이, 목이니까 이목총명하여 그러니까 눈과 귀가 잘 들리니 잘 공부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제 구수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여기서 이제 워낙 저랑 오랫동안 강의한 친구들은 여기서 고인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고인이 아니다. 옛날 성현을 말한다.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장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 훌륭한 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학자들 오랫동안 공부한 선생님들을 나는 직접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학자의 동서고금, 즉 지역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명한 공자 맹자를 내가 볼 수 없고 그들도 나를 볼 수는 없지만 고인을 못 만나도 그쵸 그런 유명하고 훌륭한 성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어도 그들이 여던 길도 해석해야 돼. 가던 길 그럼 어디를 걸었어요? 이게 아니라 물리적인 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학문 그죠? 그러니까 학문의 길 책이 여기 있으니 이 소리야. 여기 있으니 앞에 있으니 여던 길 앞에 있거든. 즉 책이 앞에 있거든. 아니 읽고 어찌하겠는가? 아니 읽고 어찌하겠어? 나 책을 읽겠어. 그 소리죠. 십수 당시에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었어. 왜? 관직한다고 벼슬 한다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거야. 몇십 년을 이제 벼슬을 하느라 바빠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었는데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이제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마루라. 이게 뭐야? 연대, 다른데 연대를 해석 못해서 아이들이 만세 그러거든요. 몰라 그러는데 연대는 다른데 마음 말아라. 다른데 마음 두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11수도 되게 유명한 거죠. 청사는 어찌하여 늘 푸르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늘 공부하자 이거. 근데 이거를 후육곡에 속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만고상청은 늘 공부하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늘 푸르자고요? 우리가 수능인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수 되게 재밌어요. 우보도 알며 하거니 그 안이 쉬운가. 이게 뭐냐면 쓸데없어 보이지만 이 말을 먼저 들어봐. 왜 유치원 애기들 있잖아. 어린이집에 있는 애기들. 한테 클래파스 주고 스케치북에다 뭐를 애가 막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너 뭐해? 그럼 애가 뭐 한다 그래? 나 공부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쉽게 하는 게 공부다 이거야. 그러나 공부는 언제 어렵냐면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할 땐 어려워. 그 얘기가 지금 이 문장에 써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도 알며 하는 건 쉽다. 그 안이 쉬운가? 어리석은 사람도 공부한다고 자주 말하니 그 안이 쉬운 게 공부 아니냐. 그러나 성인도 못다 하시니 그 안이 어려운가? 공자, 맹자, 그럼 뭐 장자 이런 분들이 자 나는 공부 이제 다 했다. 이러냐? 공부가 끝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도 다 못한 게 공부니 공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예요. 그러면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늦는 줄 모른다. 쉽거나 어렵거나 내가 계속 학문을 전진하다 보니 늦는 줄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게 도산 12국을 해석하는 정말 심플하고 예쁜 방법이었어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또 한번 보면 돼요.